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한 달 남았나? 9월 며칠이죠? 9월 임기가 15일인가 25일인가? 그리고 네. 이제 저 25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이 9월 12일인가 그래. 거의 시기가 겹치는데 본인이 다 해결하겠네요. 어떻게 하려나?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알면서 물어봐요. 뭐를. 무혐의야? 무혐의? 무혐의로 한다고 했고. 아, 디올백도 무혐의. 그래도 검찰총장 그동안 도이치도 무혐의. 그동안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보고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네. 뭔 소리냐 지금 재수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입장이면 일관되게 한다. 일관되게. 재수사해 수사심의위원회도 열고 재수사해.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그게 뭐 나름대로 영이 먹히는 소리인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재수사해 이거는 네. 나 말고 심우정이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할 수 있을까요? 재수사 이렇게. 그래서 언론이 예상하는 거는 재수사가 아니고 만약에 이원석이 한다면 최대치는 수사심의라도 열어갖고 그거 한번 거치자.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얘기하지만 그것도 언론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일 뿐 그것도 아마 못할 걸. 요렇게 대부분의 기사는 지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제 사실상 이제 월급만 받아 먹고 술 네. 마시다가 끝나는 건데 본인이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국민 앞에서. 뭐 예를 들어 7초간의 침묵 네. 내지는 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뭐 법 앞에 원칙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는 맞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말로만 맞는 말 하지 행동으로는 맞는 행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다 면죄부를 주고 본인은 퇴임을 한다면은 정말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좀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떠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은 그러그려 넘어가겠지만은 그럼 말은 그렇게 왜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비판을 저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소신과 신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검찰로부터 내외적으로 그리고 뭐 용산으로부터도 경고를 받지 근데 않았어요. 자기가 총장인데 어떻게 총장을 압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휘권자인데. 근데 실세인 자기 역할을 하셔야지. 실세인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대통령의 밑에다가 측근. 밑에다가 대통령 인증 사실은 이 사람이 총장 그 이마에다가 총장이 2명이에요? 예, 이마에다가 인증을 딱 찍어놨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인 듯 이걸 딱 찍어놨고 그리고 검찰 내외에 소문을 막 내놨잖아요. 이원석은 정치할 듯 이렇게 소문을 막 내놓으니까는 지금 검찰에서 사실 이게 아무리 임기 말에 레임덕 종이호랑이 총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지금 총장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지난번에 이원석 총장이 이거 나를 패싱하고 출장 조사를 해? 그거 절대 진상조사가 아니고 진상 파악을 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들아 흥분하지만 절대 진상조사가 아니고 진상 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진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도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본인이 말하는 게. 허수아비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만두는 게 맞았고요. 본인이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는 게 맞았고 만약에 저는 지금 검찰총장 이렇게 물러나는데 전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했습니다마는 평검사들을 비롯해서 일선에 있는 부장검사들이나 차장검사들 다 입 닫고 있잖아요. 전 이거 묵시적인 저는 협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 조직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어떤 후과를 누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국민들의 심판이 전 엄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저도 거기에 목소리 낼 거고요. 이거 저는 평검사들이나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침묵한 대가를 전 엄혹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필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권력에 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권력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고 네. 뭐가 두려워요? 나가서 변호사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엄청 무섭나 봐. 검사할 때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본인이 가진 공권력, 권력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검장 한번 더 해볼까? 검찰총장 해볼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국민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검찰 필요합니까? 근데 올바른 소리하는 검사가요. 제 그냥 매스컴 기준으로는 네. 이문정 검사. 그러니까 전 이문정 검사 저는 그렇게 평소에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분도 뭐 정치적으로 여러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뢰도가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 외에는 지금 검찰 조직 내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검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없어요 지금.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은 없는 예.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검찰 하다가 밖에 나온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대표잖아요. 디올백 요 수에 대해서 이 무혐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따라서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꼬리를 하나 달긴 했죠.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꼬리를 달았는데 법리와 팩트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데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이렇게 무혐의로 갈 거잖아요. 오늘 무혐의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길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좋아 그래 불기소하고 끝내자 이렇게 자기가 정리하고 논개로 돼서 가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대로는 안 돼. 계속 뭔가를 해봐. 적어도 9월달에 그 항소심 결과 나오는 거는 지켜보고 가야 돼. 근데 요거는 어떤 길이냐? 침대 축구의 길입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전주들에 대한 그 무슨 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누가 그러면 공모 혐의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러면서 또 시간 끌 거거든요. 그래서 불기소냐 침대 축구냐 이 두 길밖에 안 남은 거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그 검사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게시판에다 글 쓰고 막 평검사들 모여갖고 걸기하고 뭐 이런 거를 전 정권에서 하듯이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하고 이원석 둘이 동기거든요. 27기. 근데 하는 짓도 똑같아. 한동훈도 국민 눈높이라고 떠들다가 이제 와서는 뭐 국민 눈높이가 팩트와 법리에 맞는 결정이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이원석 총장도 뭐 원칙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하더니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하는 짓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똑같고요. 저는요 이번에 이거 불기소로 덮어주더라도 과거에도 BBK 덮었다가 10년 뒤에 재수사해가지고 다 처벌했거든요. 이걸 검찰의 불기소가 범죄를 없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괜찮아요. 이게 특검의 명분과 요구를 더 그러니까요. 높일 뿐이에요. 매를 더 10대 맞아야죠. 이거를. 한 대 맞아. 특검 플러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아마도 검찰은 해체될 거예요. 갈기 찢김을 당할 겁니다. 저는 4-5개 정도. 문재인 정권 때 네. 막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네들 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찰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라고 좀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검찰의 행동을 보면 네. 검찰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됐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공적 기관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애야지. 왜 필요해요? 네. 그런 생각이 해체시켜야죠. 그리고 저는 그 권익위 국장님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네. 전 응답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비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고뇌와 그 안타깝게 정말 끝까지 저는 모든 걸 다해서 네. 저항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음의 체계를 반드시 잡아내고 저는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은 전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또뭐 부역이라고까지 아니 공직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일반 사실은 시민들 말고 그렇지. 공직에서 고위급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침묵을 넘어서서 부역을 한 사람들은 자. 반드시 뿌리를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장악 심각합니다. 그 KBS, MBC 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야 이제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하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역행하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년 한 반 전에 이거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권성동이야. 권성동이 제 프로에서 다 너희들 민노총 조직이잖아. KBS, MBC. 그렇게 아지를 떴어요. 운동권의 아지를. 예? 좋은 용어 쓰셨습니다. 아지를 아지테이션. 예. 일본어 아닙니다. 예. 구호를 먼저 외쳤어, 권성동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런 사람들 있죠. 먼저 구호 외친 사람들. 조용하잖아. 지금 조용해. 이유가 뭘까?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거든. 괜히 본인은 선전성동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강아지 판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한 것처럼 지금 하는 거야. 세탁기.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본인들이 초기에 막 장난질 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한 것처럼 해. 그러면서 이제 조용해. 예?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요 이 시대에도 지금 부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친일 부역자가 아니라 지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예. 권력자 옆에서
자기가 충성해가지고 본인이 이익을 얻겠다라면서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럼. 전 이거 역사 앞에 청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 더럽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특히 검찰이 중심이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군사 정권, 군부가 가운데 있었던 거고 이 검찰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익이든 그 사람들 다 검찰 인사 출신입니다. 정소년 부위원장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왜 검사들이 전현직 물어나고 나라를 다 이렇게 뒤죽박죽 망가뜨려 놓습니까? 진영을 바꿔가면서까지. 전 이거를 부역이라고 써도 본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부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청산을 해야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권성동 의원님 우리 장 소장님 좋게 봐주세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 김건희 팬클럽 진짜. 운영하고 김건희 무슨 뭐 옷 입으면 김건희 여사님이요. 제발. 김건희 좀. 옷 입으면 뭐 그냥 뭐 풍절 완판돼. 매진 사태 완판됐다 요런 거 썼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범위 내려온다 해가지고 신동욱은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됐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썼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또 쭉 빨아왔잖아. 예? 요런 언론들 있잖아요. 이런 언론들 진짜 문제예요. 권력 해바라기 언론들 무슨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근데 그런 거를 젊은 기자들이 인터넷으로 막 써. 아무 생각 없이. 김건희 옷 안 판. 그래서 김건희 무슨 팬클럽 김건희 팬클럽 회장했던 분은 어디 갔어 지금? 강신업 변호사. 예, 그 사람은 어디? 김건희가 팬클럽 할 만해? 어? 아니 김건희 여사님 훌륭하시죠. 김건희가 무슨 팬클럽 할 만해? 그만해요, 이제. 주가 조작 전주지. 김건희 여사도 훌륭하세요. 네? 사이비 지식인 아니야. 아니 부산에 가가지고 이 사이비 정말- 지식인이 뭔 줄 알아요? 논문을 YUJI 하는 사람이 사이비 지식인이에요. 아니, 부산에 가서 저 네? 어렵게 예술 활동하는 국민대에서도 박사 논문 관련해서 제대로 하란 말이야. 국민대 사이비 지식인들아. 아니, 그- 숙명여대하고 여사님이 그래도 네? 부산에 가서 전부 사이비 지식인들이야.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인 이런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양하고 있어요. 국민대하고 숙명여대.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누구의 의지연수 네. 할 때. 누구의 입으로. 사이비 지식인들. 아이. 아이고. 예. 김건희 박사는 논문을 YUJ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대 석좌 교수로 지금 네. 해양대 석좌 교수면 이게 이제 안어입니다. 안어. 이 명예직위입니다. 이 석좌 교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65세 정년 퇴직하시고요.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이분을 이제 석좌 교수로 임명하는 게 보통 석좌 교수라는 교수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좌 교수로 해양대에 들어간대. 근데 해양대는 국립이야. 국립. 석좌 교수에 임용이 되려면 네. 해양대 학칙이 노벨상 등 국제학술상을 받았거나 네. 특정 학문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뤘거나 네. 탁월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에이 탁월한 공직 경험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은 100% 했을 거예요. 앞으로 할까? 아니면 100% 했을 거예요. 예산만이 따줄 예산만 거예요. 네. 따줄까? 예산만이 이 사람이 이제 중앙대 언론학 석사 출신.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라든지 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은 전무하신 분이다라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산만이 따줬을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원래 또 근데 왜 석좌 교수일까? 그러니까 예산 따주면 석좌 교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많이 아무 따져야 출신이고 돼. 많이. 특임 교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게 좀 웃기는 게 특임 교수, 겸임 교수 뭐 등등. 그 어떤 양반 귀족 사회처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야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정말 권세를 부린 사람인데 학문의 세계에서도 니들이 학문의 세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치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특임 교수라니 진중권도 다 하는 걸.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저도 했어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야 나는 석좌 교수 정도 내나 아, 내 급이 석좌 교수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불쾌해.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특히 학문 같은 분야를 네. 교육 분야, 학문 분야를 그냥
지들 발가락에 때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오염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학계를 오염시키는.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 한겨레 기사에 이제 나온 이 의도는 네. 결국 장제원 의원이 이 석자 교수 찍고 왜냐하면 임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석자 교수 찍고 해양수산부 장관 가르는 거 아니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총장이 류동근 해양대 총장인데 사적인 보훈 성격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2순위 후보였지만 1순위였던 도덕기 전임 총장을 제치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밀어줬나? 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훈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